20장 225년 5월 11일 6시 13분 몇 개월 후 토머스는 최악의 날을 맞이했다. 일단 의료검사 횟수가 종전보다 늘어났다. 체열은 당연히 했고 혈장까지 뽑더니 몸에 몇백 개나 되는 센서를 부착하고는 45분을 내리 러닝머신을 달리게 했다. 토머스는 검사 내내 배가 아팠다. 칼 여러 개로 뱃속을 쑤셔대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통까지 겹치자 토머스는 어쩔 수 없이 글렌빌 선생에게 조퇴를 요청했다. 글렌빌은 못마땅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 수업 담당인 덴턴 선생은 수업에 오지 않아 유감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토머스에게 보내왔다. 쪽지에 담긴 뜻이 그게 전부가 아님을 토머스는 잘 알고 있었다. 탈출 시도 사건이 있은 후 교사와 사학 직원들은 전보다 토머스에게 저리를 두는 듯했다. 늘 친절하게 대해주던 페이지 박사도 예전처럼 진심으로 미소 짓는 것 같진 않았다. 페이지의 두 눈은 토머스가 모르는 1000가지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늘 다른 무언가에 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비밀을 토머스와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다. 토머스는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매일 겪는 위경련이나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두통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친구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몇 안 되는 소중한 밤 외출을 함께하면서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친구들과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그나마 사학의 실험 대상자라는 외로운 처지를 잊을 수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테리사와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러다 동굴의 위로 작업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친구들과 함께 지하층에 내려갔던 날들이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졌다. 우주의 재앙으로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이 한없이 길게 늘어진 것도 같았다. 그날 밤 토머스는 책상에 놓인 저녁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몇 시간째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위장이 아무것도 안에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모로 속이 공허했다. 기진맥진했지만 잠도 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머릿속에서 윙 소리가 났다. 벌떡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다. 들린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에 가까웠다. 온종일 지끈거리는 두개골 깊은 곳에서 울려대는 윙 소리. 토머스는 고개를 흔들고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페이지 박사를 불러 밤새 골아 떨어질 수 있는 약이라도 달라고 해야겠다며 일어서는데 좀 더 강하게 윙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토머스는 침대로 쓰러져 몸을 바짝 웅크리고 손으로 옆통수를 눌렀다. 윙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 아니었다. 그저 괴상하고 낯설었다. 사학이 또 무슨 터무니없는 테스트라도 하려는 건가? 윙, 윙, 윙. 소리는 점점 크고 또렷해졌다. 무언가가 몸으로 침입한 것 같았다. 겁에 질린 토머스는 광인들을 떠올렸다. 미쳐가는 걸까? 실제 하지도 않는 걸 보고 듣다니. 어쩌면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몰라. 우린 면역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들은 뉴트가 면역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혹시... 윙. 토머스는 침대에 등을 대고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고 누워있으면 나아지기라도 할 것처럼. 페이지 박사를 불러야 한다. 토머스,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말하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우르릉 울리는 진동, 윙 소리가 구체적인 단어로 형성화된 것에 가까웠다. 토머스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두 손을 펼치며 천천히 일어났었다. 토머스, 나야, 테리사.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틀림없다. 가장 오래되고 흔한 플레어 병의 증상이 바로 환청이다. 아, 토머스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작동하고 있나? 작동하는 거 맞나? 마지막 단어가 토머스의 미간에 벼락처럼 떨어졌다. 통증을 느낀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토머스는 바닥에 쓰러졌다. 발밑이 몹시 부드러웠다. 바닥이 고체가 아닌 것처럼 형체도 실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토머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크게 소리쳤다. 테리사, 테리사? 대답이 없었다. 대답이 들릴 리 없었다. 그는 미쳤다. 플레어병이다. 곧 광인이 되겠지. 그의 인생은 이대로 끝이었다. 내 말 잘 들어. 목소리가 또 들렸다. 토머스의 머릿속을 전력으로 달리는 말처럼 단어들이 우르르 울렸다. 내 목소리가 들리면 네 방문을 두드려.
내가 들을 수 있게. 토머스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무릎으로 일어섰다. 어차피 더는 잃을 것도 없었다. 눈앞이 빙빙 돌았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문 앞까지 기어갔다. 이상하게도 머릿속 목소리가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목소리가 꼭 테리사 같았다.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니 방문이 산처럼 높아 보였다. 토머스, 제발 이게 작동한다고 말해줘. 방법을 알아내는데 몇 달이나 걸렸단 말이야. 내 목소리 들리면 문을 두드려. 테리사는 마지막 말을 크게 소리쳤고 토머스는 누군가가 얼음 깨는 송곳으로 두개골을 푹푹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몸을 일으킨 토머스는 문에 두 손을 대고 있다가 곧 주먹을 쥐었다. 문을 두드리면 플레어병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게 되겠지. 이 판단이 틀렸으면 넌 진짜 미친 거야. 토머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테리사의 목소리였다. 토머스, 어서 문을 두드려. 토머스는 문을 두드렸다. 두 주먹을 뒤로 뻗었다가 앞으로 내지르며 이 방문이 그의 자유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벽인 것처럼 간절하게 두드렸다. 일단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지. 전에 사학이 그에게 준 고전에서 읽은 구절이었다. 10초 동안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리고 팔이 뻐근할 때까지 딱딱한 문짝을 쉼없이 두드렸다. 그러고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다. 복도를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고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테리사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다시 들렸다. 좋아, 됐어. 꽤나 흥분한 것 같은 목소리였다.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러고는 사라졌다. 테리사의 목소리뿐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마치 불을 끈 것처럼. 방문이 열리고 페이지 박사가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니?